안녕하세요, 오토쇼건입니다.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S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포스터를 탄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재린 기자님 시승하실 때 그때 같이 있다가 잠깐 타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탔던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보니까 그날보다는 또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스포스터 S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저는 스포스터 S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날은 더 좀 안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오늘 시승을 해보니까 또 괜찮은 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스터 S를 타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주행 느낌은 묵직하고 낮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또 노면을 지그시 묵직하게 누르면서 달리는 느낌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바이크를 좌우로 넘기면서 싹 달려나갈 때 느낌이 뭐랄까 저공비행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거나 뒤에서 타이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이 묵직한 타이어의 무게와 두툼한 이 타이어 폭 때문에 그런 주행 안정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는 이제 이전에 공랭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수랭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스포스터가 하나의 크루저 패밀리로서 할리데이비슨에 입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스터로 다 입문을 하고,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를 갖고 싶어서 모터사이클을 시작한 사람들도 꽤 많았었죠.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는 그렇게 이 할리데이비슨 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모터사이클 시장 전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던 그런 브랜드이자 모델입니다. 그런데 할리데이비슨이 이제 유로5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공랭 에볼루션 엔진을 더 이상 이 환경 규제에 맞게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용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에는 펜 아메리카에 얹어졌던 이 1250cc 레볼루션 엔진, 수랭 레볼루션 엔진이 탑재됩니다. 스포스터에 탑재된 레볼루션 엔진은 펜아메리카에 탑재됐던 엔진과는 조금 세팅과 그 출력이 다릅니다. 펜아메리카는 압축비가 13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압축 엔진이었는데, 스포스터 S는 12대 1의 압축비를 가졌고, 또 최고 출력은 150마력에서 120마력으로 낮추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영역도 조금 더 낮춰서 조금 더 낮은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와 출력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스터 S는 1250T라는 레볼루션 T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지금 새로운 스포스터를 스포츠 라인업으로 분류합니다. 할리데이비슨 스포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또 이질적인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스터를 처음 탔을 때 지난주에는 그 조합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시승을 해보니까 할리데이비슨이 새로운 스포스터 S에 스포츠를 붙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볼루션 T 엔진으로 오면서 중저회전 토크가 더 강력해졌고, 펜아메리카보다 더 그런 V트윈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스로틀을 열어보면 한 3000rpm 부근부터 그런 출력이 쏟아지는데, 그 출력 느낌이 펜아메리카보다는 훨씬 더 토크풀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진동이나 그런 것들은 이전의 레볼루션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부드럽고 진동도 거의 없는 설정이지만 어쨌거나 그 엔진이 터지는 그런 필링에서 VT인의 그런 감성을, 남아있는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진입하거나 트랙션 컨트롤을 꺼보면 엔진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리데이비슨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앞으로 정말 쏘아나가는 토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할리데이비슨이 이전에 특히 에볼루션 엔진과 비교하자면 최고 출력이 거의 60마력에서 120마력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스포스터 S에는 스포츠라는 이름을 좀 자신감 있게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스타 S가 높아진 출력이나 최고 출력에 비해 싱글 디스크라서 너무 제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의심을 하셨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제동 성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캘리퍼가 브렘보 스틸레마, 그러니까 브렘보 최신의 고사양의 그 모노블럭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브레이크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느낌으로 따지면 초반 담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을 초반부터 빠르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 브레이크를 더 세밀하게 조작해서 타려면 이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해야 하지만 어쨌거나 제동 성능은 충분히 확보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스타 S 역시도 리어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을 해줘야지 차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제가 그날 사실 지난주에 탔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바로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스포츠스타는 더군다나 포워드 스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크를 제대로 홀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드 스텝이라면 바이크를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지만 프런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격이 올라왔을 때 이 다리가 중간에서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다리가 뻗어져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조금 미드 스텝보다는 덜 하게 되니까 충격을 다리를 통해서 완화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대로 엉덩이로 팔로 전달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안한 설정입니다. 이런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 서스펜션 질감이 안 좋다고 느꼈던 이유는 트래블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프런트의 서스펜션 트래블이 93mm이고 리어는 54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서스펜션 트래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그런 댐핑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많은 상황들에서 대응력을 굉장히 좋게 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큰 충격을 만나게 되면 서스펜션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세 자체가 이 다리가 충격을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로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승차감이 정말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타이어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스포츠스타 S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 스포츠성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프런트 이 타이어 때문이었습니다. 프런트 타이어가 160mm에 70에 17인치 그리고 리어가 180mm에 70에 16인치입니다. 그러니까 프런트에 굉장히 광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평비에서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 이 앞뒤 타이어 모두 굉장히 이 폭에 비해서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은 넓혀서 어떤 이런 바이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볼드하고 두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타이어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런 운동 성능을 확보한 것인데요. 실제로 움직여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코너링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좀 춥고 노면도 젖어 있어서 달려보지 못했지만 따뜻한 날에 노면이 괜찮을 때 달려보면은 할리데이비슨에서 발표하기로는 스포츠스타 S의 코너링 앵글이 34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즐겁게 코너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엔진과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랑 타이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스타 S가 제가 첫날 그렇게 탔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바이크가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스포츠스타 S 타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출발할 때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가볍고 조작하기도 쉽고 클러치 레버나 브레이크 레버의 조작 그런 터치감도 굉장히 좋아서 기존의 할리와는 또 정말 다른 주행 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할리데이비슨이 이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스포츠스타 S가 여타 다른 브랜드들의 네이키드 바이크나 스포츠 바이크에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워드 스텝에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 성능이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날 느꼈던 것처럼 조금 스포스터를 세게 몰아붙이거나 심한 그런 요철들을 지나게 되면 라이더를 튕겨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을 끄거나 스포츠 모드에서 스로틀을 정말 과감하게 감으면 발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이크가 토크풀하다, 스포티하다, 세다 라는 그런 감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는 스포츠 주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센 토크감을 가지면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스포츠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포티한 재미, 토크풀한 재미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바이크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합격점을 주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미드 스텝을 장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 설정이 포워드 스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설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전반적인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로 프레임 구조와 마운트 때문입니다. 페나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스포스터 S 역시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프레임 이런 구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엔진을 중심으로 프레임이 설계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연료 탱크는 지금 엔진의 상단에 물려 있고 프런트 이제 핸들바 부위는 엔진의 앞쪽 그리고 리어 시트 레일이랑 서스펜션은 엔진의 뒤쪽에 물려있는 형태인데 리어 서스펜션이 지금 현재 물려있는 마운트 위치가 엔진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보다 앞쪽을 이 리어 서스펜션이 받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트래블이 짧은데 그런 충격을 만나게 됐을 때 엔진에 부하는 서스펜션이 받아주지만 그보다 뒤에 앉아있는 라이더의 그 하중과 움직임은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지금 이 엔진에 직접 물려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한 번 연장된 프레임에 한 번 더 시트 레일 위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노코크 바디에서 가장 이 강성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서스펜션이 받치고 있는 이 엔진과 시트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스펜션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더 받쳐주지 못하는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이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쉬운 것은 이런 마감들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페나메리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스위치 뭉치의 작동 질감 뿐만 아니라 이런 배선들을 마감한 것이 조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100년간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온 브랜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크루저 바이크에서도 그런 클래식한 설정에서도 굉장히 잘 해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스포스터 S가 할리 데이비슨 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속해 있죠. 물론 그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어쨌거나 할리 데이비슨 그 전체 라인업 안에서는 저가에 속하는 라인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저는 원가 절감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리 데이비슨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이 TFT 계기판, 원형 계기판을 페나메리카랑 공유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더 좀 놀라웠던 거, 페나메리카에 있는 옵션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페나메리카에는 ARH, 어댑티브 라이드 하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서스펜션 댐핑 강도랑 서스펜션 그 ARH 작동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옵션이 지금 라이딩 모드 선택에 들어가면 이 스포스터 S 계기판에도 그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 모드를 공유하더라도 이 내부 시스템에서는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S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스포스터 S는 제 생각보다 괜찮은 측면도 있었고 굉장히 예상외에서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바이크였는데요.
그래도 저는 스포스터 S에 조금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이번에 생겼는데, 바로 기존의 모터사이클을 탔던 분들이 아니라 모터사이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 또는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볼까 했던 분들이 스포스터 S의 디자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볼드한 이런 디자인과 낮게 깔린 이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스타일 머플러도 이중 방열로로 그렇게 라이더의 허벅지가 되지 않게 잘 마무리해 놓은 점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점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할리 데이비슨이 스포스터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신규 라이더, 젊은 라이더들에게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탄생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 모터사이클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 성능이나 종합적인 성능보다는 내가 이 바이크를 올라탔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이 멋진 바이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의 그런 전략들이 잘 먹혔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진의 그런 저회전 토크나 브레이크 성능, 서스펜션 성능까지도 충분히 많은 라이더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스터 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그런 라이더들의 요구를 빨리 알아차리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시승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S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